안녕하세요. 렛츠고 스포츠타임의 정은서입니다. 오늘도 경기장 안의 소식들과 구장 뒤의 이야기들까지 제가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톡톡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렛츠고 스포츠타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이나 선수 소식인데요. 윤이나 선수가 LPGA 투어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톱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시가현 세타 골프 코스에서 열린 토토 재팬 클래식에서 공동 10위를 차지하면서 상승세 이어갔지만요. 세계 랭킹은 62위에서 64위로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이 성적은 올랐는데 순위는 내려간 그 배경 뭘까요? 좀 제가 살펴보면요. 복잡한 포인트 구조가 있습니다. LPGA 세계 랭킹은 단순한 성적 순위가 아니라요. 이 참가 선수들의 평균 포인트를 기반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번 대회는요, 세계 상위권 선수들이 대부분 빠졌는데요. 리디아고, 넬리코다, 또 릴리아부 같은 이런 톱 랭커들이 출전하지 않으면서 전체 포인트 값이 좀 낮게 측정이 된 거죠. 윤이나 선수는요, 공동 10위로 2.39점을 얻었는데 바로 전주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단독 11위를 했을 땐 5.59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순위는 낮았지만 포인트는 2배 이상 많았던 셈인 거죠. 게다가 경쟁자들의 급상승이 또 겹쳤습니다. 이 토토 재팬 클래식 준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아라키 유나는요. 76위에서 59위로 무려 17계단이나 급등했고요. 우승자인 하타오카 나사도 32위에서 25위로 7계단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KLPGA 대보 하우스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우리 황유민 선수가요. 33위에서 29위로 오르면서 윤이나 선수를 추월한 겁니다. 윤이나 선수의 하락은요. 부진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좀 폭발적인 점프에 따른 상대적 조정이었던 셈인 거죠. 하지만 경기 내용은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윤이나 선수 아시안 스윙 4개 대회에서 26위, 24위, 11위를 거쳐서 10위로 꾸준히 좀 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시즌 초 80위권이던 포인트 랭킹은 이제 60위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남은 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진출권 확보뿐인데 이 상위 60위까지 출전이 가능한 만큼 단 3계단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막판 스퍼트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윤이나 선수는요. 이번 대회에서도 안정적인 샷과 또 파세이브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 마지막 라운드 강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 운영력으로요. 이 버디보다 파에 집중하면서 실수를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15번 홀에서의 1.5m 파퍼트는 경기 흐름을 지켜낸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 초반에는요 코스 적응에 좀 애를 먹었던 윤이나 선수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경기 체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세계 랭킹 상위권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야마시타 미유가 토토 재팬 클래식 3위로 세계 3위에 올랐고요. 부진한 이민지 선수는 3위에서 5위로 밀렸습니다. 또 출전하지 않은 리디아고가 오히려 4위로 올라선 것도 좀 랭킹이 결과뿐 아니라 상대 성적에도 상당히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결국 윤이나의 랭킹 하락, 이거는요 숫자의 5회에 가깝습니다. 상승 곡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경기력 점점 더 완성형으로 갖춰지고 있는 윤이나 선수입니다. 이 포인트는 일시적일 뿐 윤이나 선수의 상승세 분명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한 경기, 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정말로 결실을 맺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눠볼 소식은요. 시즌 막바지 단 3계단 윤이나 선수가요. LPGA 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걸고 마지막 승부에 나섭니다. 이 한국 시간으로 14일 개막하는 더 안니카 드리븐 바이 게인브리지 앳 펠리컨 이 플로리다 베레어 펠리컨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요. 윤이나 선수에게는 사실상 운명의 무대입니다. 이 현재 CME 글로브 포인트 63위, 이 상위 60위까지만 최종전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건데 이번 주 결과가 곧 윤이나 선수의 이 첫 시즌 마침표를 결정하게 되는 셈인 거죠. 이 대회는요.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의 이름을 딴 만큼 LPGA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총 상금은 325만 달러. 하지만 그보다 윤이나 선수의 시선은요. 이달 21일부터 열릴 최종전 CMA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대회는요, 우승 상금만 400만 달러, 여자 골프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단순히 명예가 아니라 커리어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란 그런 보상이 걸린 좀 싸움인 거죠. 윤이나 선수요, 최근 들어서 좀 뚜렷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 시가현 세타 골프 코스에서 열린 이 토토 재팬 클래식에서는요, 7언더파 209타로 공동 10위에 오르면서 LPGA 진출 후 첫 톱10을 달성하기도 했죠. 바로 또 전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도 11위입니다. 2주 연속 톱10 언저리의 성적은요, 정말 시즌 막판을 향해서 윤이나 선수의 컨디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이나 선수 이번 시즌요, 좀 체력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하와이에서 중국 상하이, 또 전남 해남, 말레이시아의 일본,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미국 플로리다까지 정말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그런 강행군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이 시차와 기온, 또 잔디의 질까지 전혀 다른 환경을 오가면서 좀 매주 새로운 코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의 컷 탈락 없이 좀 모든 대회를 완주했다는 점이요, 윤이나 선수의 집중력과 또 체력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요, 경쟁 구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시즌 이 대회 우승자이자 세계 1위인 넬리 코르다가 부상 복귀 후에 지금 2연패 노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 급부상한 슈퍼루키 야마시타 미유, 그리고 세계 6위인 찰리 헐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한국 선수 중에는 세계 랭킹 14위 유혜란을 비롯해서요, 최혜진, 김아림, 또 임진희, 이소미 선수와 함께 출전하면서 막판 단전을 노리는 건데요. 이 한국 선수 간 티켓 경쟁도 지금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윤이나 선수는요, 이번 대회에서 단순히 컷 통과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 포인트 격차상 최소 20위권 안에는 들어야지 최종전 진출이 좀 유력해지는 건데요. 단 한 샷, 단 한 홀에서의 집중력이 시즌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을 이제 마지막 한 경기로 증명하겠다는 윤이나 선수의 각오처럼요, 정말로 이번 대회 그녀의 총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대회요, 또 살펴보면 LPGA 전설 안니카 소렌스탐이 직접 주최하는 명예의 대회라는 점에서도 좀 상징적이라고 했잖아요. 2020년부터 열리던 펠리컨 위민스 챔피언십을 2023년부터는요, 이 소렌스탐이 이어받아서 지금의 이름으로 좀 새롭게 출범시킨 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 아래서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존재감을 좀 증명하는 자리, 윤이나 선수가요, 이번 무대에서 좀 그 강행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번 대회요, 특별 초청 선수 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가요, 또 아마추어 초청으로 참가하는 건데요. 내년부터 마이애미대 골프팀에 합류할 예정이던 그녀의 등장, 이번 대회에 또 다른 화제를 더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대륙 횡단 레이스, 그리고 단 3계단 차이의 싸움, 윤이나 선수의 강행군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몸은 지쳤을지라도 감각만큼은 여전히 예리합니다. 윤이나 선수가요, 이 플로리다의 햇살 아래에서 자신의 첫 LPGA 시즌을 최종전 티켓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눠볼 소식은요, 황유민 선수 소식입니다. KLPGA 투어 마지막 무대에서 아마도 가장 빛난 이름이 아니었을까요? 이 황유민인데요. 대보 하우스티 챔피언십 연장 4차전 끝에 짜릿한 우승을 거두면서 세계 랭킹 29위로 도약했습니다. 지난주 33위에서 4계단 상승, 이 개인 최고 순위입니다. 올해 초 LPGA 롯데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했던 황유민 선수가요, 국내 시즌 피날레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증명한 건데요. 이번 대회 정말 말 그대로 끝까지 가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파주 서원 1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 황유민은요,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208타로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어진 연장에서 흔들림 없이 버디를 잡아내면서 승부를 끝냈는데요. 올 시즌 초반부터 좀 꾸준한 상위권 성적을 이어왔지만 시즌 막판 우승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직접 실현한 셈입니다.
황유민 선수의 이번 우승은요, 기록적인 의미를 넘어서 또 시즌 전체의 완결점을 찍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LPGA 롯데 챔피언십에서 첫 해외 타이틀을 거머쥔 뒤 잠시 주춤했던 흐름을 완벽히 되살린 경기였는데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지만요, 경기 운영은 노련했습니다. 이 파세이브율 1위 그리고 마지막 홀에서의 침착한 퍼트. 황유민 선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올해의 가장 큰 배움이었다면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우승으로요, 황유민 선수는 이제 다시 한번 좀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한 기대감 키웠는데요. 이 세계 랭킹 29위, 이제는 명실상부한 차세대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국내외 주요 대회 초청 자격이 확정되는 만큼 내년 시즌 LPGA 풀타임 진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는데요. 무엇보다 꾸준히 상승 중인 랭킹 포인트가 그녀의 상승세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자 골프 세계 랭킹 상위권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1위는 지노 티디꾼, 2위는 넬리 코르다, 3위는 야마시타 미우 선수고요. 또 4위는 리디아고, 5위는 이민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 한국 선수 중에는요, 김효주 선수가 8위로 현재 가장 높고요. 김세영 선수 11위, 유혜란 13위, 그리고 최혜진 선수 17위고요. 그 뒤를 이제 황유민 선수 계속해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황유민이 이 선배들과의 격차를 좀 빠른 속도로 좁혀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KLPGA에서 시즌 2승, 상금 순위 상위권, 그리고 세계 랭킹 30위권 진입까지 단 1년 사이에 이 황유민 선수의 커리어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력과 멘탈을 좀 동시에 끌어올린 그런 올해의 경험이요, 또 내년 해외 무대에서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우승이 더욱 빛나는 이유, 이 황유민 선수 경기 내용이 있습니다. 황유민 선수는요, 매 홀마다 좀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면서 공격보다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던 16번 홀에서 장타 대신 3번 우드로 레이업을 택한 판단은요, 경기 흐름을 지켜낸 좀 완벽한 판단이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그녀가 단순히 좀 파워 플레이어가 아니라 경기 흐름까지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이제 시즌을 마친 황유민 선수는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내년 초 미국과 아시아 대회를 출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5 시즌의 피날레를 우승으로 장식하면서 한국 여자 골프의 세대 교체 중심에 선 황유민 선수. 이제 이번 시즌은요, 다음 시즌에 아마 예고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황유민 선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구 소식 준비했습니다. FA 시장이 열린 지 이제 좀 하루, 올해 스토브리그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는요, 단연 김현수였습니다. 이 8일 KBO가 발표한 2026 시즌 FA 승인 명단에 김현수가 포함되면서요, 이 통합 우승의 주역이자 한국 시리즈 MVP였던 김현수 선수요,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9일부터는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해졌고요. LG는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었던 친정팀 두산과의 관심도 좀 거셉니다. 김현수는요, 2021 시즌 종료 후에 LG와 4+2년 최대 115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4년 90억 원, 여기다가 옵션 2년에 25억 원 구조였지만요, 올해 옵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FA 자격을 다시 한번 얻은 겁니다. LG는 애초에 팀과 선수 모두를 위한 안정장치였던 옵션이 이제 협상이 좀 불씨가 된 셈인 건데요. 이 차명석 단장은 옵션을 못 채워도 2년 25억 원을 그대로 이행하자면 가장 좋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협상의 주도권은 아마도 김현수 선수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선수요, 올해 정규 시즌 타율 0.298, 12홈런에 90타점으로 좀 꾸준함을 증명했고요. 한국 시리즈 MVP로 팀의 통합 우승도 이끌었습니다. 여전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타자로 평가가 되는데요. 다만 내년이면 이제 만 38세, 이번 협상이요, 사실상 커리어 마지막 대형 계약이 될 가능성도 좀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LG는 2년, 김현수 측은 3년 이상 계약을 좀 희망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친정팀 두산의 복귀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선수는요, 2006년에 두산에서 프로 데뷔한 후에 2015년까지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했고요. 메이저리그를 거쳐서 2018년 LG로 이적했습니다.
이 두산 내부에서도 김현수가 베어스 유니폼으로 복귀하는 그림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김현수 선수 C등급 FA로 보상 선수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지급하면 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구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만 LG에게는 리스크가 좀 큰 상황인데요. 염경엽 감독은 김현수는 앞으로 2, 3년은 주전으로 뛸 수 있다. 그 사이에 이재원 같은 후배를 키우려면 인상적이라면서 이 잔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올겨울 FA 시장에는요, 또 그 밖에 강백호, 박찬호, 양현종 같은 대형 선수들이 물리면서요, 좀 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현수 선수 리더십과 실력을 겸비한 좀 희소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가 과연 이 우승의 상징을 붙잡을지 아니면 김현수가 9년 만에 두산으로 돌아갈지 가장 뜨거운 줄다리기는 이미 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상우 선수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한 번의 불펜 변수를 맞이한 건데요. 불과 1년 전 현금 10억 원과 2026년 신인 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며 영입했던 투수 조상우 선수가요. FA 시장에 나선 겁니다. 8일 KBO가 발표한 2026 시즌 FA 명단에서 조상우 선수의 이름이 지금 포함이 됐고요. 9일부터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조상우 선수 현재 상황 조금 복잡합니다. A등급 FA로 지금 분류가 됐는데요. A등급은 선수 본인에게는 이 상위 클래스로 들리지만 현실은 좀 반대입니다. 영입 구단은 조상우의 전년도 연봉의 200%, 그러니까 8억 원과 보호 선수 20명 외 보상 선수 1명을 원 소속팀인 기아에 넘겨야 합니다. 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올해 조상우 선수의 성적이 좀 다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반응이 미묘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 조상우 선수요. 지난 시즌 키움에서 44경기 평균 자책점은 3.10을 기록하면서 안정된 불펜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기아는 통합 우승 이후 불펜 재정비라는 과제 속에서 조상우 선수를 데려왔죠. 당시 장현식 선수가 LG로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영입 초기에는 좀 성공적이었습니다. 4월까지는요. 2승 2패 7홀드 평균 자책점은 1.38로 기아의 불펜에 좀 새로운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급격한 기복이 찾아왔습니다. 5월에는요. 15경기에 평균 자책점 7.82 그리고 7월에는요. 무려 14.21까지 치솟았습니다. 시즌 전체로도 봐볼까요? 72경기 6승 6패 28홀드에 1세이브 평균 자책점은요 3.90이었고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무난하지만 WAR은 0.75로 기대 이하였습니다. 또 시즌 중반에는요 이 구속 저하도 조금 주목이 됐는데 한때 150km를 웃돌던 직구가 최근에는 145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 기아의 불펜 상황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지금 팀 구원 평균 자책점이요 5.2이고요. 이 리그 하위권이었습니다. 시즌 후반에 조상우 선수가 조금은 반등하긴 했지만 이미 불펜진 전체가 좀 불안정해진 뒤였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상우가 오히려 불펜 붕괴의 중심이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온 건데 기아 입장에서는요 조금 어렵게 트레이드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커졌습니다. 어쨌든 그래도요. 일단 기아는 조상우 잔류에 좀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팀 불펜진이 여전히 좀 약한 상태에서 조상우까지 이르면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조상우를 데려가기에는요. 보상 부담이 조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 소속팀 잔류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집니다. 조상우 선수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요. 올해 31살 선수로요. 생애 첫 FA 자격을 얻었습니다. 부진했던 시즌이지만 지금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판단에서 FA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실제로 좀 과거 사례도 보면요. A급 FA들이 시장에서 고전했던 사례도 많습니다. 이 KT 주권은요. 2023년 FA 시장에서 한 달 넘게 계약을 못한 채 잔류했고요. 그보다 성적이 좋은 삼성 최원태조차 지난해 4년 70억 원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결국 관건은요, 이 조상우를 향한 타고다닌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불펜 보강이 절실한 팀이 있다면 8억 원 보상과 한 명의 선수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상우가 올 시즌 보여준 부진과 구속 저하 그리고 기복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야구 대표팀 관련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김서현 선수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야구 대표팀이 체코와의 두 차례 평가전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좀 기분 좋게 마무리했지만요, 단 하나의 실점은 아쉬웠습니다. 그 실점의 주인공은요, 마무리 후보 바로 김서현 선수였는데요. 류지연 감독님은요, 경기 후 투구 내용보다 체력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일정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선수 이제 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체코와의 2차 평가전에서 5회 세 번째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3분의 2 이닝 동안 1피안타, 투볼넷, 1실점 그리고 21개의 공중 스트라이크는 11개에 불과했습니다. 제구가 조금 흔들렸고요. 결국 2사 1삼루에서 적시타를 맞은 뒤 마운드 내려갔습니다. 대표팀 투수진 중 유일하게 이닝을 끝내지 못하고 교체된 선수였습니다. 류지연 감독은요, 김서현의 투구수가 계획보다 많았고 또 체력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다면서 몸 상태가 좋을 때는 시속 156에서 7km까지 던지는 선수라면서 이 컨디션 회복만 충분히 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면서 감쌌습니다. 김서현 선수가요, 또 직구 위주로만 던진 이유에 대해서도 이 벤치에서는 별다른 사인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서현 선수 본인도요, 조금 문제점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했는데요. 이 한국 시리즈 이후 휴식 기간이 있었고 또 대표팀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잘 짜주셔서 몸 상태는 괜찮다면서 직구 구속이 156km까지 나왔다는 점에서 좀 만족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제 피치클록 적응이 쉽지 않았다면서 시간을 의식하다 보니 제구가 좀 흔들렸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표팀 평가전은요, WBC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 15초, 있을 때는 18초 안에 던져야 했죠. 김서현 선수 정말 쉴 틈 없이 던져야 해서 숨이 차고 또 리듬을 잃기 쉬웠다면서 그래도 이런 경험이 또 일본전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서현 선수요. 정규 시즌 막판과 또 포스트 시즌에서도 다소 불안한 투구 보였지만 스스로 포스트 시즌 때보다는 구속이 올라왔고 스트라이크 비율도 좋아졌다면서 반등의 의지도 드러냈는데요. 일본 타자들과 좀 빠르게 맞붙고 싶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류지연 감독은요, 이 체코전에서 위기 상황을 막아낸 신인 정우주 선수 칭찬하면서요, 이 젊은 투수들이 대표팀 무대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팀은요, 이제 도쿄돔으로 이동해서요, 오는 15일에서 16일 일본과의 평가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쨌든 류 감독이요, 김서현 선수를 일정대로 일본전에도 내보낼 것이라면서 이 기회가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